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한옥에 이런 느낌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찍습니다. 지난 시간에 치료점뿐만 아니라 진단의 근거가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페이지 41페이지 41페이지 펴세요. 한번 더 읽을게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점, 흉터, 상처, 검버섯, 여드름, 기미, 주근깨, 사마귀, 지젓, 멍, 문신, 백반, 굳은 살, 티눈, 손발톱의 변형이나 영양 상태, 관절의 변형 등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이상 신호다. 다시 말해서 점이 또 균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든 내 몸이 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손발이나 팔다리 나타나는 점을 보고 안다. 제가 볼 때는 누구는 100%다, 95%다 이렇게 하지만은 너무 또 그렇게 하면은 좀 어떤 면에 비과학처럼 느끼기도 하고, 저는 한 80%는 진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개인적인 진단 차이는 있겠죠. 저는 브랜드 상품, 로고, 양말 그런 플래기 가지고도 시비를 거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입문 단계에서는 우선 오장육부의 이상, 즉 우리가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위장이 안 좋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암 이런 거 어떻게 진단하냐? 이런 것들을 병명으로 진단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내 자궁암 걸리겠구나. 다만 자궁 쪽이 약하다 이러면은 나중에 자궁암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암이 됩니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명에 너무 의식하지 마라. 그래서 양방적인 관점을 그대로 이런 인체 파동원리에 대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의학에 이 가지고 있는 이런 통합의학적 관점이 인체 파동원리랑 잘 매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체 파동원리가 처음에는 양의사한테 먼저 그게 왔지만은 왜 저한테까지 순번이 왔겠냐. 이런 한의학이 바라보는 전인의학, 통합의학의 관점이 됐기 때문에 단지 부분이 아닌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이 인체 파동 원리에 빠져들게 되고 또 접목하는데 활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42페이지요 위에 손발이나 팔다리에서 그곳에 해당되는 대응 자리를 보고 진단하면 된다. 좀 전에 저희 숙소에 그 사모님께서 오른쪽 다리를 쩔룩거리셔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발목이 좀 찔려셨겠구나. 우리는 그냥 남의 일에 자꾸 대소사에 무슨 관심을 가지냐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그런 아픔이 가볍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내 잘났네. 이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남이 모르는 아픔. 근데 그 아픔에 대해서 해결책이나 대책이 없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나 한 끼 식사를 줄 그게 없으면 굳이 너 밥 먹었냐 안 먹었냐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제가 어디가 발목을 삐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책, 해결책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인 거니까. 그래서 우선은 대응 자리를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발목을 삐셨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골절이 되셨대요. 그래서 기부스를 푼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뭘 하겠어요? 그러면 오른쪽 발목은 아니고 정강이 쪽이다. 요추 1번에 해당되는 대응 자리.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반대편 왼쪽 외관혈 근처에 해당이 되는 요추 4, 5번 외관 좀 미치겠죠? 4, 5번 쪽에 고기를 제가 손을 내밀려고 하고 고기를 이렇게 지압해 드리면서 여기를 지압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그 정강이 그런 요추 1번에 해당되는 대형 자리가 왜 부러졌는 왜 다쳤는지를 진단해 내기 위해서 딱 보니까 그 왼쪽 엄지 왼쪽 여기 왼쪽에 이게 사진 이걸 돌리니까 핸드폰을 이게 방향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왼손이 오른손처럼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유튜브를 보면 왜 엉뚱한데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엉뚱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화면 언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제 화면을 보면서 찍을 수 있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찍습니다. 여기가 지금 왼손에서 오른쪽 끝마디예요. 이 중간마디 요 부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상처가 조그맣게 나 있어요. 또는 딱지 앉은 옛날에 그 자리가 딱 돼 있어서 요 상처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거 그냥 무심코 생긴 상처인데요. 뭐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죠. 대부분 다.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런 점이나 흉터 상처가 대수롭은 게 아니다. 그리고 정말 과학이다. 왜? 그 자리에 해당되는 자리가 상처가 나 있으니까. 제가 인체 파동원리를 처음 배워야겠다. 그걸 그 당시에는 또 돈이 들어간 문제니까, 요즘은 그렇게 큰 문제는 저 혼자 저질러 버리지만은 그래도 아내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기에 이렇게 점으로 진단한다. 특히 저한테는 어떤 게 가장 크게 와닿았냐면은 제 왼쪽 가슴에 점이 3개 있어요. 그다음 왼쪽 아래팔 쪽에도 점이 심장에 해당되는 대형 자리에 점이 한 두 개 있고, 당연히 또 안경을 썼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심장이 안 좋은 거구나. 제가 전공이 양방으로 따지면 순환기내과, 심장내과나 뇌, 중풍내과인데 그럼 내가 이 전공을 택한 것도 우연이 아니네, 필연이네. 또 저는 심장이 튼튼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심장이 튼튼한 게 아니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아도 또 그때 그렇게 상의할 때 제가 문상을 가는 길이었는데 저희 집사람 사촌 동생이 심장마비로 돌연사했어요. 자다가 수면처가 집에 가서. 그럼 자다가 처가 집에 가서 심장마비 일으켰으면 이제 또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시댁에서는. 사돈을 원망하겠죠. 며느리를 원망하고 이 신랑 잡아 죽이는 이 며느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인체 파동원리 관점에서 보면은 뭐 다 어찌 보면은 이 또한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죽음이 저와 저희 집사람한테 멀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무섭고 또 이런 상황이 또 어찌 보면 너무 과학적이다. 야 이거 진짜 미래의 아픔을 예고할 수도 있겠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점으로 보고 진단이 된대. 어떡할까? 배워야지. 그런데 공짜가 아니래. 의사가 말이야, 돈이 문제야? 낫는다면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배워야지. 그래서 제가 저질러 버렸죠. 어떻든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인체 파동원리에 관심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내 몸에 나타나는 점, 상처가 이게 대수로운 게 아니네. 이런 것들이 크게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는 하나의 환자한테 협박하기에 참 좋아요. 예를 들면은 야 요거 약 한 재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특히 한방에서 한의사들은 불문 진단 하잖아요. 손에 맥을 딱 잡는 신용은 해야 돼요. 그래도 맥을 안 잡으면은 진맥도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원장이 용하기는 한데 근데 진맥은 안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슬픈 현실이지만은 환자하고 공감이 되려면은 손에 맥을 잡는 신용은 해라. 왜
굳이 몇천 년 동안 한의사들이 한방과 관련된 사람들이 환자들의 손에 맥을 잡았겠어요. 나 혼자서 이 대세를 흐름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15, 16년 동안 기를 쓰고 손에 맥을 일부러 안 잡고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나가서는 또 진맥, 그 원장이 용하긴 한데 진맥은 안 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나 자녀분이 원장님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 앞에서는 손에 맥을 잡는 신용을 좀 해주세요. 또 저희 집 사람도 그래요. 그 뭐 손에 맥 잡는 게 뭐가 어렵냐. 잡는 신용만 하면 되는데. 예. 하지만은 이 하나의 무심코 하는 행동이 남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제 말이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또 뭐예요?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되는데 뭘 본다? 손을 본다. 제 손에 맥을 잡는, 제가 환자의 그 손목에 맥을 잡는 그거를 보고 와 대단하다. 저기서 뭔가 심오한 깊은 뜻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의사들이나 이런 관련된 분들이 손에 맥을 잡는 거를 또 희화하고 또 그거를 전혀 근거 없다 이렇게 또 폄훼하는 것처럼 쓰는데 제 말이 또 도구가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쉽게 말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상처가 여러분들 아픔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손의 맥, 혈관의 맥박, 박동수, 세기, 강약이 왜 점이 아니겠어요? 그 또한 점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인체 파동 원리를 알게 되면은 기존의 한의사들이 하는 그런 미신적인 비과학적인 행동들조차도 다 뭐로 보인다? 아, 일리가 있구나. 이해하게 돼요. 공감하게 되고 무조건 처음에는 이게 OX처럼 긍정 또는 부정처럼 보이겠지만은 그게 아니다. 모든 물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나든 대로. 모든 물은 다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간다. 그래서 경랑 속에 어떤 물은 그런 높은 그런 폭포수처럼 아주 엄청난 센 위용을, 힘을, 파워를 자랑하기도 하고 엄청난 폭우는 집도 삼킬 것처럼 하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바다로 간다. 바다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거를 알게 되거나 배우게 되고 활용하게 되면은 너와 나를 구분하거나 편가름하지를 않게 된다. 그래. 맞아. 그렇다고 남창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42페이지. 그래서 왼쪽 눈은 심장, 오른쪽 눈은 간. 모르면 외우세요. 근데 외운다고 외워지나요?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왜?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몸통이 있고, 몸통에 뭐가 있다? 얼굴이 있으니까 왼쪽 눈은 왼쪽 젖꼭지, 오른쪽 눈은 오른쪽 젖꼭지. 예를 들면은 코끝은 예를 들면은 명치 밑에, 명치 또는 명치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중을 굳이 뭐 배꼽으로 보거나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런 관점으로 대입해 나가면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림 사진 1- 턱에 있는 점, 턱은 어디라고요? 얼굴에서 제일 밑이니까 발목이라고 하는 거고, 척추로 따지면은 허리, 경추부터 요추까지로 따지면 요추 5번 또는 꼬리뼈, 경추로만 따진다면은 경추가 7개니까 경추 7번쯤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여기 이게 그 자율신경이라고 그러네요. 이런 신경지배 분절로 따지면은 그 이마에서 눈까지는 경추 1번, 코, 입까지는 경추 2번. 예를 들면 요 사이든 턱관절은 경추 3번이 지배하니까 경추 3번도 안 좋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디가 안 좋다 해도 다 맞는 말이 된다. 엎어치나 매치나. 그래서 자리도 없다. 진단도 뭐 굳이 뭐 대형 자리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사진 1- 목물의 문신. 요거는 요 자리가 어디예요? 변비 7번 자리. 뒤에 또 책에 나오니까 그 변비 7번 자리가 신장도 되지만은 위장도 되고 또는 간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치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위장도 있겠고, 그 뒤로 들어가면 췌장도 있겠고, 그 뒤로 가면 신장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다는 말도 맞고, 췌장이 안 좋다는 말도 맞고, 신장이 안 좋다는 말도 맞다. 그 다음에 1-3 가운데 손가락 손톱에 멍자국, 여기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머리 자리, 머리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많겠다. 그 다음 44쪽 진도 빨리 나갑니다. 그 1-4 왼쪽 귓불의 주름, 귓불이 이거잖아요. 귓불에 있는 주름이 있대. 저도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저하고 이제 주름이 지는데 왼쪽이 귓불이 더 주름이 좀 더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 반편, 왼쪽 목 쪽이 좀 더 안 좋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귓불에 여기 주름, 그 다음 요분은 요 끝에가 약간 여기 쭉 튀어나와 있잖아요. 맨 밑에.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면서 또 긴장도 와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 또 귓불 위쪽으로 보면은 또 주름이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어깨 쪽, 목하고 어깨 경추 7번 쪽으로도 많이 긴장이 와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1-5 여기는 오른쪽 귓불의 어깨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끝에 경추 자리하고 그 다음 어깨에 해당되는 경추 7번 요 자리가 두툼하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보고 귓불에 있어서도 또 어깨도 안 좋겠구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이제 귓불의 어깨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두툼하게 보이죠? 여기. 그래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옆에 묵었던 사모님이 다리 쩔룩거리는 것만 봐도 발목이 접질렸거나 이상이 있겠구나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그거는 접질렸으니까 쩔룩거리는 거지 라고 하지만 멀쩡해도 그런 패션만 봐도 헤어스타일만 봐도 수염을 기른 것만 봐도 추워서 코끝이 빨간 코가 된 것만 봐도 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점이라는 거지. 점이라는 게 굳이 그 검은 점, 빨간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모든 게 다 점이다. 그래서 턱 밑에 생긴 점을 보고 45페이지요. 이것도 매절코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세월이 좀 먹냐. 어차피 저도 평생 울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턱 밑에 생긴 점을 보고 발목이 자주 삐겠느냐. 왜? 그 자리가 발목 자리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허리가 아프겠네요. 왜? 척추로 따지면 경추 1번부터 요추 5번 꼬리뼈까지로 따지면 허리가 아프겠고 그 자리가. 또 무좀이라는 개념은 턱이 어디에라고요? 아랫배니까 장이 안 좋다도 되고 또 턱이 어느 쪽 턱이에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턱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오른쪽 발목이라니까 발목이 안 좋다면은 발바닥 또는 발가락으로 가는 순환이 신경의 혈액의 흐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으니까 당연히 발목이 안 좋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발가락이라든지 발바닥의 족저근막염이나 이런 무좀이나 이런 게 습진이나 아토피나 이런 게 발 쪽으로 있겠구나. 그래서 무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턱의 점이 발목에 통증, 절지름, 염자나 골절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좀이나 이런 피부병에도 발목에 해당되는 대형 자리의 점이 예고해주고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그 다음 사진 1-2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릴 때 못 모르고 재미삼아 친구와 의형제를 맺기 위해 아래팔 안쪽 중앙에 먹물로 그린 문신. 이건 남자분이 팔이에요. 우리가 생각 여자분들이 여고생 시절에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위장에 해당되는 자리, 변비 7번에 해당되는 자리니까 위장 자리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장의 아픔을 진단한다는 거죠. 오장육부, 단순한 근골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근골격이 사지 아픔이 몸통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체 파동 원리가 또 한의학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장육부의 병변을 피부의 트러블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단순하게 허리, 어깨, 무릎팔의 통증이나 염자나 이런 아픔이 뭘 대변하고 있거나 무슨 아픔을 예고한다고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암, 중풍, 치매를 예고하고 있다.
오늘 뉴스인가 인터넷에 보니까 뭐 언젠가는 치매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날이 옵니다. 웃기고 있네. 무슨 말이에요? 인체 파동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 치매가 그렇게 완전히 해결이 되는 그 시절이 온다라고 하면은요, 영생해요. 심한 얘기로. 제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 뭐 2010 프로젝트 해가지고 내 브레인 뭐 프로젝트에서 2010년만 되면은 모든 모든 뇌 질환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그 돈을 지급하는 정부나 공무원들도 대단하고 그거를 타먹는 대학 교수들도 또 연구기관도 대단하다. 그렇게 2010 지금보다 10년 전 얘기예요. 그 20년 전에 그런 10년 프로젝트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마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다 내가 극복이 뭐 예를 들면 치료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숫자 노름이고 말장난이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가면서 다 또 묻혀지는 게 좀 아이러니하고 남의 돈 세금이 눈먼 돈은 아닐진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개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그래서 위장자리기 때문에 잘 체하겠다. 그 속도 당연히 체하니까 속이 안 좋겠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도 자주 아프겠다. 복통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위산이나 이게 역류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 검상돌기가 있잖아요. 검상돌기 돌출된 거는 다 뭐라고요? 머리, 어깨니까 머리도 아프고 무겁고 뒷목, 어깨도 잘 뭉치겠구나. 또 뒷목, 어깨가 안 좋다면 어디가 안 좋겠어요? 손도 저리겠죠. 경추에서 팔의 문제를 유발하니까 목의 어깨 문제는. 그러니까 위장에 난 점을 보고 뭐를 알 수도 있겠다. 손도 가끔 많이 저리지요. 손도 좀 차겠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뭐 다 안 적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오른팔 안쪽에서 맥을 잡는 부위에 난 상처. 오른팔 안쪽이니까 여기죠. 맥 잡는 자리. 태연혈 요 자리. 이거는 오른팔입니다. 이게 왜 왼팔인데요? 이거는 유튜브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화면을 보고 찍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예요? 상행결장 자리죠. 오른쪽 아랫배 맹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수돌기 이런 데니까 맹장이나 탈장 또는 요로결석, 여자들은 자궁이나 난소, 나팔관 뭐 이런 쪽이죠.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게 또 오른쪽 아랫배니까 예를 들면은 또 어디가 되겠어요? 오른쪽 발목도 되겠죠. 이해됩니까? 또 오른쪽 아랫배니까 또 어디도 안 좋다? 허리 쪽도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엉덩이도 자주 아플 거다. 단순한 표면적으로 그래 그거는 점만 딱 보고 점에만 대응하지 마시고 이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돼요. 그러니까 다만 그렇게 모든 걸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1-3 가운데 발톱 무접이나 가운데 손가락 손톱이 생긴 멍자국을 보고 가운데 끝이 뭐라고요? 끝마디가 머리니까 머리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이 사람은 성격이 무지 예민하겠구나. 까칠하겠구나. 대학 교수나 학교 선생님, 스님, 목사 이런 수행 또는 연구직에 종사하겠구나. 여자도 좀 피곤하겠구나. 뭐든지 이렇게 너무 여리저리 따지는 스타일이겠구나. 건강염려증도 심하겠구나. 잠도 잘 못 자겠구나. 소변도 자주 메르겠구나. 팔도 많이 저리겠구나. 이해됩니까? 그건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답답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또 모르는데 또 고개 끄덕거릴 필요는 없으시고 그래서 깃불의 주름이나 점, 칼기를 보고 뭐요? 기가 이게 부처님 긴 어떤 기예요? 축 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특공이 조각쟁이가 그러니까 이런 몸의 신체에 생긴 모양이 뭘 대변하고 있다? 그 사람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귀만 보고 어떻게 성격이 예민한지 무딘지 아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은 성격이 어떻겠냐. 만나보지 않아도 부처님은 느긋하다, 우유부단하다, 황희정승처럼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너도 맞고 니도 맞다 다 맞다. 그럼 도대체 뭘 솔로몬의 그 아이죠 친모를 하듯이 뭐 하나를 반쪽을 잘라야지 구분이 될 일을 니도 엄마고 니도 엄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또 어떻게 보면 바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바다라고 해서 무조건 잔잔하다 호수는 아니라는 거죠. 또 이게 바다 무슨 바다는 니 태풍 만나봤냐? 폭락 만나봤냐? 뭐 파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넓은 이러한 망망대해는 그 안에서는 소소한 잔잔함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있어 사람이 대인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격만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또 어느 순간은 또 그런 삐침도 있는 거고 잔잔한 울림도 있는 거지. 무조건 넓다. 나는 또는 이런 포용력이 있다는 말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예요? 자정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태풍이 왜 그래요? 자정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심해 속에 들어있는 찌꺼기 분비물 부유물들을 휘저줘야 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태풍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파도가 없는 폭락 그런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말이 바이러스 세균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깃불에 나타나는 요거 상태를 보고 뭐예요? 내 중풍, 뇌질환, 중풍이나 치매 쪽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굳이 뭐 삼성 서울병원, 뭐 경희대병원을 빌려서 얘기해야 되느냐? 또 내지는 통계로, 수치로 이거를 자료로 보여줘야 하느냐 이거죠. 그런 관점이 아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뭐 26분, 27분 지났는데 또 30분 지나면은 할 얘기 별로 뭐 한 얘기를 자꾸 울고 먹는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또 요 뒤에 또 47페이지쯤 제가 또 할 내용들이 또 분량이 또 적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실 시간입니다. 너무 이게 주인 행세처럼 너무 이렇게 유유자적 해버렸네요. 저도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자,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오전 진료합니다. 남창규 한의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코로나 무릅쓰고 남창규 한의원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